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화장실에 가실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순간적으로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우리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분들 중 5.6%가 지난 1년 동안 낙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수십만 명의 시니어가 낙상을 겪고 계신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과 입원은 물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결국 치매나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뇌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곳입니다. 이 작은 뇌가 우리 몸의 균형을 책임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소뇌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균형 테스트와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넘어짐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뇌 균형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뇌 균형 시스템의 비밀.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뇌에 있는 정교한 균형 시스템 덕분인데요. 소뇌는 감각 인지의 통합과 근육의 조정과 제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뇌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눈에서는 시각 정보를, 귀 안쪽의 전정기관에서는 머리의 기울기와 회전 정보를, 그리고 발바닥과 관절에서는 땅의 상태와 몸의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소뇌로 보냅니다. 소뇌는 이 모든 정보를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종합해서 지금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뒤쪽 근육을 수축시켜라, 왼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뇌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은 대뇌의 운동 중추에서 내리는데 소뇌는 이 운동 중추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소뇌는 운동 신호를 직접 내려주는 중추가 아닌 척추를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와 기타 뇌 영역의 신호들을 종합하여 정밀한 운동 기능을 수행하거나 협응하여 수행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작은 돌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발끝의 감각 센서가 위험 신호를 소뇌로 보내고 소뇌는 즉시 이 정보를 분석해서 운동 중추에게 지금 당장 반대편 다리에 힘을 주고 팔로는 균형을 잡아라 하는 정교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뇌 자체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현재 소뇌의 손상 및 퇴화와 관련된 운동장애는 보행장애, 균형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0대부터는 소뇌의 뉴런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뉴런 간의 연결도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소뇌가 각종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운동 중추와 소통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또한 정보를 보내는 감각기관들도 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력이 약해지면 시각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귀의 전정기관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기울기를 정확히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발바닥과 발목 관절의 감각도 둔해지죠. 결과적으로 손해는 부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설령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해 운동실 조증으로 인한 운동질환 보행장애, 균형장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즉, 적절한 훈련과 자극을 통해 약해진 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균형 훈련을 통해 손의 새로운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약해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손해와 운동 중추의 협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균형 이상의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균형 이상 신호. 사실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손해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신다는 점입니다. 어지럼증은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균형 이상은 어지럼증보다 훨씬 미묘한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이 자꾸 끌린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들어 올렸던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거나 문지방 같은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늘어나시죠. 이는 손해가 다리 근육에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발을 들어 올려야 하는지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좁은 길이나 계단에서 불안하다는 느낌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던 계단이 갑자기 무서워지거나 복도의 모서리를 돌 때 벽에 손을 짚고 싶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해가 공간을 인식하고 몸의 중심을 계산하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앞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손해가 중력과 몸무게의 변화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뒤돌아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다는 증상입니다. 뇌에서 균형과 보행을 담당하는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양치질이나 세수할 때도 몸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만으로도 균형을 잃는 경우인데 이는 목과 머리의 위치 변화를 손해가 정확히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끔, 아주 미묘하게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건강한 노화라면 이런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올바른 관리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균형 이상 신호들이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균형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손해는 운동 조절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특히 집중력이나 기억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균형 문제가 먼저 나타나고 몇 년 후에 인지 기능 저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약해지면 뇌 전체의 신경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초기 증상들을 발견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런 증상들이 주로 움직임의 변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자세를 바꾸거나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손해가 동적인 상황에서의 균형 조절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혹은 가족분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3.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보행 자가 테스트. 이제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균형 테스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실제로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표준화된 노인 균형 평가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결과를 신뢰하셔도 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테스트는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하세요.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걸릴 만한 물건이 없는 넓은 공간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테스트를 피하세요. 첫 번째 테스트 발끝 맞대고 10초 서 있기. 이 테스트는 정적 균형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세요. 그 다음 한쪽 발의 뒤꿈치를 다른 쪽 발의 발가락에 딱 맞대어 일직선으로 서세요. 마치 외줄을 타는 것처럼요. 자세가 안정되면 두 눈을 감고 10초를 세어보세요.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시면 됩니다. 만약 10초를 채우지 못하고 중심을 잃거나 발을 움직여야 한다면 정적 균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이라면 눈을 감고도 최소 10초 이상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초도 채우지 못한다면 낙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일자 보행 테스트. 이번에는 동적 균형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복도나 거실에서 바닥에 일직선을 그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선 위를 걸으면서 한쪽 발의 뒤꿈치가 다른 쪽 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정면을 향해 고정하고 팔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팔을 크게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크게 벌려야 하거나 상상의 선에서 발이 많이 벗어난다면 동적 균형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표준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 이 테스트는 하체 근력과 함께 균형 조절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그 다음 양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서 올리고 팔에 도움 없이 5번 연속으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세요. 이때 시간을 재보세요. 정상적이라면 30초 안에 5번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순간과 앉는 순간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일어날 때마다 앞으로 몸이 쏠리거나 앉을 때 털썩 주저앉게 된다면 손의 균형 조절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을 완료하는데 45초 이상 걸린다면 전반적인 체력과 균형 기능 모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 한 발 들고 버티기. 이 테스트는
한쪽 다리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약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다른 쪽 다리 하나만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60대라면 최소 5초, 70대라면 3초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2초도 버티기 어렵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먼 곳에 한 점을 응시하면서 테스트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몸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5번째 테스트 3m 걸어서 돌아오기. 마지막 테스트는 민첩성과 동적 평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3m 앞에 목표물까지 걸어간 다음 돌아서서 다시 의자에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건강한 시니어라면 대략 10초에서 12초 안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초 이상 걸린다면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도 중간에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결과, 해석과 주의사항. 이 5가지 테스트 중에서 3개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발 버티기나 발끝 맞대고 서기에서 현저히 짧은 시간밖에 버티지 못한다면 낙상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테스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무릎이나 발목에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균형 문제가 아닌 관절 문제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4. 낙상을 막는 뇌몸 훈련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제 훈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의 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으로 손의 활성화하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걷기입니다. 맨손 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2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자극하는 특별한 걷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혀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순서대로 땅에 닿도록 의식적으로 걸어보시고 팔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머리를 곧게 세우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닥만 내려다보며 걸으면 손해가 받는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하루 20분 이렇게 의식적으로 걸으시면 손해와 운동 중추가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집 근처에 작은 언덕이나 비탈길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경사가 있는 곳에서 걷기는 평지보다 균형 감각을 훨씬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시거나 지팡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코어 근육 강화로 중심 잡기.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균형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코어 근육이란 배, 허리, 엉덩이 주변의 깊숙한 근육들을 말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어 강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그 다음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 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때 배에 힘을 주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대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다음 배에 힘을 주면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3초 정도 버텼다가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동작을 10회씩 하루에 2-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3주 지나면 확실히 중심 잡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선 고정 훈련으로 뇌 균형 시스템 강화. 손해는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몸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시선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걷는 동안 10m 앞에 한 점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는 벽에 붙인 작은 스티커나 그림을 30초간 응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만 움직여서 그 점을 계속 바라보세요. 이런 시선 고정 훈련은 손의 시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생활 공간 안전 점검과 환경 개선. 아무리 균형 능력을 기르더라도 위험한 환경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집 안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바닥에 있는 작은 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거나 표시해 두세요. 특히 화장실 문지방, 방과 거실 사이의 턱 등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끄러운 매트나 러그는 아예 치우시거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아래에 붙여주세요.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 모서리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서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밤에는 간접 조명을 켜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혼란스러워져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가능하다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샤워 중에는 비누 거품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상 속 균형 훈련 습관 만들기. 균형 훈련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기, TV 시청 중 광고 시간에 발끝으로 서 있기, 요리하면서 한 발씩 뒤로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생활 패턴에 포함시키세요. 또한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의식적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근력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면서 가능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손해와 운동 중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일상에서의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5. 뇌 건강과 균형 감각의 연결. 이제 왜 균형 감각이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문제가 아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균형 감각의 저하가 치매의 조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걸을 때 보폭의 크기가 일정치 않고 발을 내딛는 시간차가 계속 다르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규칙한 걸음걸이가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손해는 단순히 균형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해는 운동 조절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특히 집중력, 기억력, 계획 수립 능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손해가 약해지면 먼저 균형 감각에 문제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다른 부위와의 연결망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 능력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편측 운동마비, 보행장애,
사지 경직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 정도가 비슷한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균형 감각 훈련을 통해 손해를 활성화시키면 뇌의 전반적인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규칙적인 균형 훈련을 받은 시니어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균형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뇌의 가소성 덕분입니다. 하나, 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꾸준한 자극을 받으면 약해진 기능을 다른 부위가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균형 훈련법들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뇌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해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 균형 시스템의 비밀부터 실용적인 훈련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손해와 운동 중추가 협력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준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지만 적절한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자가 테스트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20분 올바른 자세로 걷기입니다. 보폭을 넓히고 팔을 흔들며 먼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기 연습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균형 훈련입니다. 셋째, 생활 환경 안전 점검입니다. 아무리 균형 능력이 좋아도 위험한 환경에서는 소용없으니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넘어짐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것은 곧 뇌를 지키는 일이고, 뇌를 지키는 것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